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Z 폴드 7 가격이 240만원이죠. 그것도 할인된 가격인데요. 웬만한 분들의 한 달 월급과 비슷한 금액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계적인 스펙 이야기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진짜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 장점, 단점, 사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긴 이야기 할 거 없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우선 첫 번째 체감할 수 있는 장점은 뭐니 해도 무게와 두께입니다. 215g, 8.9mm의 두께, 이런 수치 같은 이야기는 체감이 잘 안 되잖아요.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전달해 드리면, 일단 접었을 때는 그냥 일반 바 형태의 스마트폰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화면 크기도 6.5인치로 커지기도 했고, 얇은 두께며 세로로 조금 더 긴 형태, 모든 부분에서 편안한 그립감을 선사해주죠. 폴드 6 때만 해도 은근히 오타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7은 가로로도 살짝 길어지면서 타건할 때도 훨씬 편안하게 타건이 가능했어요. 휴대성도 당연히 얇고 가벼우니 전혀 부담감이 없죠. 그냥 울트라나 아이폰 프로 맥스 쓰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갤럭시 울트라, 아이폰 프로 맥스 모두 휴대성이 좋은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그래도 펼치면 8인치의 대화면을 쓸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이란 걸 생각하면 바형 스마트폰과 동일한 느낌을 주는 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앞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패드 미니가 8.3인치인데 8인치 폴드 7과 비교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주사율도 훨씬 더 좋죠. 화면비도 컨텐츠 소비하기엔 아쉽다곤 하지만 그래도 6.9인치와 비교하면 차원이 다릅니다. 풀 화면을 지원하는 게임 같은 걸 하면 넘사벽이었고요. 인터넷 서핑, 멀티태스킹 모든 면에서 장점은 여전히 있죠. 그리고 이 주름도 많이 펴진 것 같아요. 확실히 두께며 무게, 폼팩터 자체가 아주 잘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건 두말할 거 없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점은 성능입니다. 울트라와 완전 동일한 칩셋을 적용한 건 다들 아실 테니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칩셋의 성능을 이렇게 얇은데 잘 뽑아낼까? 그게 궁금했죠. 결과는 그냥 대만족입니다. 벤치마크 점수는 물론이고요. 발열 안전성도 생각보다 뛰어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게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번엔 테스트를 위해서 게임을 많이 해봤거든요. 스로틀링도 거의 없고 최고 사양의 게임들도 오래오래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최고의 성능의 스마트폰을 쓰고 싶다 이러면 울트라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를 체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나왔기 때문에 요만큼의 성능보다 큰 화면으로 게임할 때 만족도가 더 클 거예요. 저를 믿고 폴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장점, 폴더블 폰에 최적화된 UI입니다. 제가 삼성 폴드를 리뷰한 지 벌써 4년, 5년이 된 것 같은데요. 항상 하드웨어는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 간혹 미끄러질 때도 있긴 하지만 늘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폴드 7은 역대급으로 잘 만들기도 했고요. 근데 매번 이렇게 좋은 하드웨어, 일상에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냐?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거든요. 큰 화면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긴 하지만 폴드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폴드가 사실 따지고 보면 스마트폰 화면이 두 개인 거잖아요. 듀얼 모니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듀얼 스마트폰처럼 사용이 가능하게끔 UI를 잘 다듬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AI 기능들도 폴드를 사용하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저는 이제 바형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체감되게 좋아졌다고 느껴져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장점은 카메라입니다. 근데 사실 좀 반쪽짜리 장점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첫인상 리뷰 때 카메라가 울트라급이다, 그래서 엄청 좋아졌다 라고 말했었는데요. 실사용해보니까 울트라급은 아니에요. 우선 밝은 화면에서 메인 카메라를 사용한다면 그냥 울트라급입니다. 카메라 개 좋은데?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2억 화소를 이용한 뛰어난 해상력과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초광각 카메라도 잘 나오죠. 원래 갤럭시가 초광각 카메라가 좋은 편인데 이번 폴드 7도 초광각이 매우 좋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망원이죠. 울트라와는 비교하기 힘든 성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나마 칩셋 성능이 향상되면서 후보정을 통해서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주긴 하지만 광학적 성능이 울트라보다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진 찍을 때 50mm, 85mm 화각을 좋아하는데 이게 딱 2배, 3배 정도 되거든요. 울트라보다는 좀 아쉽다고 느껴졌어요. 망원 좋아하시는 분들은 울트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폴드 7이 아직 정식 출시되지 않은 버전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살짝 저조도 안경에서 측광이 좀 아쉽더라고요. 약간 오버된다고 해야 될까요? 사진을 찍으면 정확하게 표현될 때도 많지만
그래도 뭔가 모르게 불안정한 모습이 좀 보였고요. 화이트 밸런스도 좀 못 잡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건 추후에 출시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완벽히 출시됐을 때 어떤 모습일지 제가 나중에 리뷰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카메라만 보면 전작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지만 울트라보다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장점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궁금해하실 단점 이야기를 해보죠. 단점 이야기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우려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내부 디스플레이에 UDC가 빠지면서 펀치홀이 생겼죠. 생각보다 큰 펀치홀이라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분명 다운그레이드 된 부분이긴 해요. 아쉽긴 합니다. 근데 체감되는 건 그냥저냥 나쁘진 않아요. 카메라의 위치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우리가 주로 보는 컨텐츠들이 중앙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크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민한 분들이 아니라면 더 커진 화면 때문에 만족감이 더 크지 이 펀치홀 때문에 왜 샀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려하시는 게 내구성이거든요. 요거는 실제로 폴드를 써봤던 분들이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물체는 구조가 단순할수록 단단하죠. 폴드는 힌지라는 접히는 부품도 들어가고 디스플레이도 접히고 이래저래 바 형태의 스마트폰보다는 보호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도 합니다. 케이스를 사용해도 힌지 부분이 노출되는 케이스가 많기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이번 세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2년, 3년 이렇게 썼을 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손에 느껴지는 감촉, 사용하면서 조금의 충격 같은 거에 대한 반응이랄까, 느껴지는 느낌이랄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기존 제품들보다는 훨씬 더 단단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 기존의 바 형태의 스마트폰들도 기름손이라 잘 놓쳤던 분들이라면 폴드7 구매는 좀 고민해 보셔야겠죠. 이게 수리비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들거나 아니면 좀 단단히 각오를 먹고 이렇게 손에 꽉 쥐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립감이 좋아져서 다행인가 싶긴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게 S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S펜을 울트라보다는 폴드에 적용했다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쓰지 못한다고 해서 단점까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S펜을 사용하려면 당연히 모듈도 들어가야 되고 두께면 무게면 다 문제가 생기겠죠. 발열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얇고 가벼운 폴드는 탄생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펜 쓸래? 요거 쓸래? 하면 그냥 무조건 이거기 때문에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정작 제가 느낀 단점은 뭐냐? 첫 번째,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4400mAh로 이 두께, 이 무게 치고는 저는 나쁘지 않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8인치 화면을 제대로 활용하기에는 절대적인 용량이 부족하긴 해요. 한 1년, 2년쯤 사용을 했을 때 분명 배터리가 부족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충전 속도까지 느리니까 확실히 불편한 감이 있더라고요. 이런 건 앞으로 더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되는 단점은 역시 공식 출시 가격입니다. 사전 예약 가격은 나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공식 출시가를 생각하면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단통법 폐지를 생각해서 애초에 금액을 높인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엔간한 분들 월급이 삭제되는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단점들은 좀 자잘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카툭티, 이게 펼쳤을 때 워낙 얇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크게 느껴져요. 그리고 워낙 얇으니까 펼칠 때 케이스 안 하고 생폰을 펼치면 익숙해지기까지는 힘들다고 해야 될까요? 생각보다 이게 펼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손에 힘이 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출시작에서는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이번 플립이 전면 디스플레이가 베젤이 엄청 얇아졌거든요. 근데 이번 폴드는 그게 적용이 안 됐어요. 분명 기술력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적용하는 건 좀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 빼고는 상당히 다 좋았어요. 사실 앞서 말한 모든 부분이 자잘한 단점들이었고요. 장점이 워낙 커서 저는 역대급 폴드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마지막에 결론을 넣는데 오늘 결론은 짧고 간단해요. 그냥 사세요. 사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기존에 갤럭시 워치 8 클래식을 썼거든요. 근데 내돈내산으로는 일반 모델을 샀습니다.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안 하시면 못 찾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봐요. 똥봐.